그 다음은 이게 관련되어서 로컬리즘 액의 가능성으로 해서 전은호 우리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입니다. 제가 이제 발전을 맡은 부분은 그 로컬리즘 액트라고 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 지역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 이제 뭐 선진 모델이자 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 영국의 법률입니다. 2011년도에 제정이 됐고 2012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가 이제 되었던 법이고요. 이 법이 제정되었었던 그 배경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큰 정부에서 지역 사회로의 어떤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측면의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그 보상이 영국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캐머런 총리가 이제 제시한 정책인데요. 빅소사이어티 정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재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컨트롤을 좀 증가시키고 그리고 좀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열린 정보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로컬에게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의 사회를 지향하는 큰 정책적인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로컬리즘 법입니다. 로컬리즘 법은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를 위한 어떤 자율성과 유연성을 좀 부여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 공동체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새로운 권리와 권한을 좀 부여를 해주자. 그리고 현재 계획 시스템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획 시스템의 개혁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조금은 특이하게 이제 주택 영역이 조금 하나의 세부적인 전략으로서 주택 정책에 대한 결정들을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 로컬리즘법의 법안 구성을 보면은 한 10개 정도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오늘 그 로컬리즘법에서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지역 공동체의 권한이나 역량의 강화 부분은 5번째 파트에 해당을 하고, 또 일부 마을 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6번째 파트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주로 그 지방 정부의 권한 어떤 이양을 통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조달이나 도시계획 전략의 실현, 사회주택의 공공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제도적 지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로컬리즘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커뮤니티에게 주어지는 권한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체로 우리가 이 법을 그 참고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한 4개 정도 되고요. 우리가 마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5개 정도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그 자산에 대한 우선 입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권한이 의미하는 것은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에 보존할 만한, 그리고 함께 누릴 만한 그런 공공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동산 자산을 지역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영국 사회에 있어서는 마을 펍이라든지 마을에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용해 왔었던 그런 공적 시설들 또는 커뮤니티적 시설들이 사유화되거나 프랜차이즈화되거나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저 공간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간들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이런 공간들을 지방 정부에다가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등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재된 자산들의 목록이 지방 정부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등재된 자산들 중에서 일반 이제 매물로 매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등재를 신청한 조직에게 그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6개월간의 매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서의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지역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참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공적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위탁이라든지 뭐 직영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지역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렇게 제한된 공공 서비스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이제 제안할 당시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들을 이제 의향서에 담아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공동체 단위에서 제공할 만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공동체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개적 입찰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제안한 공동체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개발권인데요. 이것은 우리 마을 계획하고 연관성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네이버드 플랜이라고 하는 마을 계획 단위에서 우리가 지역에 흔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 재생처럼 지역 단위에서 공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어떤 플랜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각각의 개별 시설물이나 어떤 그 면단위 장소들에 대한 개발의 방식이 구체화되면은 그것을 수행할 주체들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커뮤니티가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그 개발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렇게 공동체가 주도해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수행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고할 만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개발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그 지역 로컬리즘 액트를 구현시키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개발에 있어서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했을 때 공동체적으로 그 부분을 기금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이 개발권 영역에서 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휴 부동산에 대한 활용 요청권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공공이 지방 정부나 공공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유휴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활용 계획을 제시하고 활용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장기적인 임대 형태들로 이제 사용권을 부여하는 형태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또 특이하게 이 공공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지역 공동체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하더라도 굉장히 거의 저렴합니다. 뭐 우리가 통호추 한 알 뭐 이런 얘기 표현을 하는데 거의 사실상의 무상으로 장기간의 사용권을 보장해주거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계획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역주권법
안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로컬리즘 액트에서 이야기하는 마을계획권에는 주로 공간을 많이 다룹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성화 계획을 이제 수립들을 하는데 거의 그 수준에 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립되는 이제 그 마을 계획들은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50% 이상의 표가 찬성을 해야지만 이것이 지방정부의 공식적 법적 계획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담겨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그 로컬리즘법에서 담고 있는 커뮤니티 라이트라고 하죠. 지역 공동체의 권리, 권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지정되고 이제 쭉 운영이 되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에 연관되어져서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 특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나 전문 기관들에서 2017년도에 한번 이제 모여보자라고 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로컬리즘 액트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져 오고 있느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아젠다 자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로컬리즘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 그룹이 이제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그들이 짧은 이제 하나의 보고서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짧게 이제 요약드리기 위해서 담아왔는데요. 이 위원회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에 이제 당시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컬리즘법을 실행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아직은. 예, 그리고 그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 파워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 기반 조직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는 급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권력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양도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평등한 권한도 보장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지역 공동체의 번성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저희에게 좀 시사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을 논의를 이제 하다 보면 이것이 적용되어져서 실제로 현장에 투영될 때 그 현장에 정말 실질적인 문화적 변화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 논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실행한 주체들이 우리에게 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도 커뮤니티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주요한 영역들은 무엇이었던가. 첫 번째로는 로컬리즘을 위한 기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국 단위로 우리 개별 단위에서 작게만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로컬리즘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합된 건강한 지역 거버넌스 구조들이 필요하다. 아마 연대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리즘을 위한 힘과 메커니즘이 좀 더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권한과 수단과 자원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현재 있는 제도의 어떤 한계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책임, 리스크를 감내하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고 상호 간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신뢰가 더 형성되어져야 하며 좀 이런 위계성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이 로컬리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공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굉장히 브로드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말인데 로컬리즘의 최종 목표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좀 더 동등한 배려와 참여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 거수를 넘어서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져야 하고 지역사회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로컬리즘은 의미 있는 어떤 권한과 통합된 구조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상위 거버넌스가 이 지역 단위에 대한 거버넌스를 쉽게 무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컬리즘의 잠재력을 실현할 경제적 수단과 자원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시사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사진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우리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의 참여의 구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기반과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는 구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로컬리티라고 하는 어떤 그 연합체가 그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 단위 네트워크이자 지원기구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들이 로컬리즘 액트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핵심적 경제적 조직들이 거기에서 주어진 권한들을 행사합니다.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한 것들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들이 지역 단위로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측면에서의 여러 지원 시스템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적 지원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전문성을 연계해주고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들과의 협력 구조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희가 지역주권법 등 마을민주주의 논의를 했을 때 어떤 제도적 기반과 함께 현장에서의 이런 권한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협력적 구조들에 대한 다양한 자원들, 연계 시스템에 대한 논의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